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마지막 5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시간 이어서 바로 볼게요. 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례를 볼까요? 자, 승용차를 주차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6m를 운전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음주운전은 절대 봐주지 않는다. 이 우리나라 모든 판례에 보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용이 없습니다. 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는 어, 이렇게 관용이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근데 도로가 아닌 곳은 음주운전 아니죠. 집 앞에 도로, 이 도로에 이런 거는 음주운전이지만 도로가 아닌 곳, 자신의 마당에서 차를 주차했다. 이런 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여간 운전을 한 상태는 관용이 없다. 하지만 운전하지 않고 차가 미끄러져 내려갔다. 브레이크가 풀려서 이런 거는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음주운전을 할 수 없죠. 자기 집 앞에 6m면 얼마 안 되죠. 바로 눈앞이죠. 그죠? 하나, 둘, 6m.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눈앞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 0.18이 0.18이면 엄청나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산림의 형질 변경. 산을 형질 변경한다. 형질 변경해서 공장 설립에 대하여 자, 산을 요즘에 많이 깎죠, 그죠? 산을 막 깎아가지고 이 공장으로 만들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깎는다든지 아니면 이 산을 이런 식으로 깎아버린다든지, 그죠? 형질병이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에 유배되므로 이 산을 깎아버림으로써 이 산이 차가 다니고 차가 다니면서 이 산으로서 기능을 많이 잃겠죠, 그죠? 비가 오면 또 무너져 내릴 거고 형질 변경이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에 유배됨을 이유로 공장 설립 신청을 거부. 내가 공장을 설립하는 건 괜찮지만 여기다가 큰 공장을 세워놓으면 모든 여기 있는 주민들이 불안하다. 산사태라든지 오염물 이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안 된다. 하고 행정청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유배됨을 이유로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이탈하거나 남용, 위법하지 않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자, 다음. 수입 녹용을 수입했는데 세대를 절단 부위 수입 세대를 5cm까지의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 해분 함량이 기준치 0.5% 초과 0.3% 이상은 거의 약초가 없다겠죠. 녹용 사슴뿔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영양분을 조사해 보니까 0.3 이상은 쓰레기예요. 그냥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뿔밖에 안 돼. 뼈 있는 뿔. 0.3 이상이면 거의 영양 성분이 없다고 하는데 0.5를 초과했다면 완전 쓰레기죠.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입 노경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반송을 지시한 처분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죠. 이탈 남용한 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교육감이 이것도 앞 시간에 했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학업 성취도 평가 모든 학생들이 얼마나 실력이 되는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교육에서 바르게 잡아가려고 하는 게 학업 성취도 평가죠. 그런데 이거를 시험 감독 지시를 거부해요. 교사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부할 만한 거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교 교사 가백에 감봉 2월에 너 그렇게 살지 마. 잘못된 행동이 하고 감봉은 중징계죠. 정직 해임 감봉. 이건 중직입니다. 중징계. 2월에 징계 처분한 사안에서 징계 원인이 된 비의 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 과를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비춰볼 때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할 수 없다.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학업 성취도 같이 중요한 그런 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감봉 2월에 감봉 중징계 처분을 명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시간 이제 헌법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헌법 다음에 법률 다음에 명령 다음에 조리, 그 다음에 규칙이 있죠. 자, 그러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게 명령이잖아요. 지금 예, 명령. 이 명령에는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각부 장관 총리에 있는 총리령과 각부 장관의 영인 시행 규칙이 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뭐로 볼 거냐?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의 성질을 볼 거거든요. 즉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에서 이 명령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법규 명령과 이 명령을 어떻게 볼 거냐? 즉 이 여기서 말하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명령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총리령과 장관인 영인 시행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법률 흐름을 볼 때 이 명령을 어떻게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누가 봐도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명령, 즉 법규 명령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흐름을 완전히 이제 깊숙이 볼 겁니다. 법규 명령.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는 힘. 자,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가진 규범을 법규로 이해하죠. 예를 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에 만든 이 법률을 일반적 추상적인 이 법률을 구체화해서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행정부죠. 대통령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를 만들죠? 시행령. 시행령을 만들죠.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규칙을 만들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법을 볼 때는 저한테 배웠으니까 법이 있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이러한 거는 비록 행정부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었지만 법에 따라서 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뭐다? 법규명령이고 법규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말을 안 들으면 처벌할 수 있다. 구속하는 힘을 가진 규범을 법규로 이해한다. 법규 중에는 행정 주체는 물론 국민에 대하여도 직접 효력을 갖는 규범을 내부 법규. 자, 당연한 거죠. 그죠?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규의 효과를 갖고 국민에 대해서도 여기에 만든 행정 주체, 이분들도 역시 국민이잖아요. 다 적용돼야죠. 행정 주체도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그죠?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외부법규, 국민에 대해서 가는 걸 외부법규, 행정기관 내부에서 갖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효력을 갖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내부법규, 외부법규와 내부법규 모두 국민들 모두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85조 1항 85조 2의 1항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인 병원에서 적정한 진료비보다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거나 환자에게도 적법한 본인 부담금 비하여 부담금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부담시키는 경우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있죠. 보험법을 가진 공단 이 공단에다가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진료 받잖아요. 진료 받으면 우리가 진료비 내죠. 진료비를 얼마 안 되는데 부당하게 막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15,000원 부담시킨다. 또 15,000원 부당하게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부당하게 진료시키고 공단에다가는 엄청난 과다 청구 3만 원짜리를 150만 원 진료비 과다 청구합니다. 이렇게 부담시킨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병원에 대하여 적발되면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정지 또는 부당하게 청구했으면 정지 과징금을 부과하죠. 과징금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진료비라든지 부당하게 부과시키면 신고해줘야죠. 나 신고하겠다. 과다 청구, 부당 진료 그러면 당신들 업무 정지되고 과태료 나온다. 과징금 나온다. 과징금, 과태료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큰 차이는 없어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정한다. 자, 이렇게 건강보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만든다 했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만들어요, 시행령에.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 처분,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별표 5와 같다. 하고, 별표로, 이 별표란 거는 뭐 별이 달린 표가 아닙니다. 별이 달린 표가 아니라 별도의, 이 별도의 표를 만들어요. 한 번 위반한 사람은 영업정지 1개월, 두 번 위반한 사람은 영업정지 4개월, 세 번 위반한 사람은 정지,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그죠?
이걸 적용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그래서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 처분, 이 1개월은 뭐 과징금 얼마, 2개월은 과징금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별표 5와 같다. 자, 별표 5는 일반 국민과 처분 행정청 및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보다 법규명령이다. 시행령에서 정했으면 어떻게 따라가야죠. 따라서 이러한 법규명령은 행정권에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 행정 주체와 국민에 대해서 모두 구속력, 집중 효력을 가지는 법규를 말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시행령에서 정했다면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따라가야 된다. 왜? 법규명령이고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적용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다. 구속력이 있다. 말 안 들으면 처벌된다. 자, 볼게요. 종류를 볼게요.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자, 헌법에서도 법률과 같은 내용이 있죠. 근거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법률에 맞는 대신하는 위치의 명령이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법률의 위치에 맞는 명령이다. 즉 법적 효력이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에 있죠. 긴급 경제가 어려울 때 긴급 재정, 경제 처분, 재정 경제 명령, 처분. 너 그만해. 여기서 은행 거래, 주식 거래 정지. 이렇게 빨리 지급해. 경제 명령 발동, 긴급 명령 발동. 우리나라 지금 위급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라 하고 긴급 명령 발동, 긴급 경제 처분, 긴급 경제 명령. 그죠? 법률적 효과가 있죠. 여기에 법률과 준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죠. 헌법 76조 한번 적어봤어요. 이건 법조항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읽을게요.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기다렸다는 나라가 망해 최소한 필요한 재정 경제 상황에 처분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뭐를 할 수 있다?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 불가능, 모여서 회의하고 결론 내기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1항과 2항의 처분 명령을 할 때는 대신 뭐한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된다. 먼저 하고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지 못할 때는 이미 다 했지만 이미 다 한 거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미 다 한 건 효과가 있어요. 승인을 얻지 못한 이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명령에 의하여 개정 폐지되었던 법률, 이 기간에 폐지된 법률은 명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이때만 정지되고 이 정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죠. 자, 대통령령은 3항과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나라가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긴급 경제 명령과 처분을 발동할 수 있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이후부터는 효과가 없더라도, 그죠? 자, 그 다음. 법률보다 낮은 효력을 가진 명령을, 명령은 법률 다음이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이잖아요. 당연히 낮죠. 법률에 종속돼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딱히 뭐 공부할 필요 없어요. 명령은 법률에 이미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 종속 명령이죠. 여기에는 집행해라. 자, 위임, 권한을 주는 명령이죠. 직접 집행하는 게 있고, 내가 직접 집행하는 게 있고, 집행을 못하니까, 야, 나 대신 이걸 빨리 해다오. 권한 일부를 주는 거죠, 일부. 위임. 헌법 9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정하는 총리령과 부령이 집행명령에 해당한다. 자, 총리령과 부령은 현장에서 뛰는 거죠. 집행해야 되죠. 대통령보다 하나 낫잖아요. 그죠? 현장에 뛰어야 돼요. 시행령은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집행해야 돼요. 집행. 위임 명령은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는 사람을 정하는 명령으로서 권한을 위임시켜주는 거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 규정의 사항도 있다. 자, 위임한다. 대통령에서 명령에서 위임한다.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이 있다.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나 대신 너가 좀 해라. 너희들이 집행하고. 그죠?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위임받았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임할 수도 있죠, 일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하여 대통령령, 시행령을 발할 수 있다. 시행령을 발할 때는 일부 내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잖아요. 이 권한의 일부를 떼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시키고, 그죠?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 자, 헌법 95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에서 일부 위임시킨 거, 위임명령 일부, 총리나 장관, 일부 위임 받았잖아요. 일부 위임 받은 것과 시행령을,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대통령에게 일부 위임을 받은 내용과 직권으로 총리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발할 수 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요건. 자, 요건은,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총리가 올바른 총리, 권한 있는 총리, 장관도 적법 절차에 있는 장관, 자기의 권한 범위, 내용이 법적으로 맞는 경우, 누구나 문제 삼지 않죠. 내 지위와 권한과 시행이 법에 맞단 말이에요. 문제 없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립 요건은 주체로서 그 법 형식에 따라 각각의 재정권자인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장이 자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주체. 또한 상위 법률에 저촉이 안 돼야 되고 법에 따라 법에 맞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실현 가능해야 된다. 절차로는 관보 일간신문에 예고하고 마지막으로 공포도 예고해야 된다. 이렇게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다 공포하잖아요. 공표하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그죠? 자,
시행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시행하면 시행령과 시행 공표합니다 하고 20일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20일. 한 달 좀 부족하죠. 10일 부족하죠. 20일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자, 당의 법규 명령에 붙여진 효력 소멸 시기가 도래하거나 뭐 2월까지라고 하면은 2월까지. 그다음에 회복된 때 경제가 회복된 때 하면 회복됐다면 소멸하겠죠.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더 갈 필요가 없잖아요. 딱 해결됐다면 끝나는 거죠. 해제 조건 때문에 소멸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법규 명령을 할 때는 기간을 특별한 경우에는 안 정하죠. 계속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기간도 정하고 어, 사태 때문에 일정하게 특별한 요건을 지금 살 수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만 대부분은 풀로 간다. 자, 두 번째 수업 여기서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